달 전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콜센터 현장 실습생이었던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인솔교사의 폭행 문제와 관련해 법인 관계자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인 지원금도 아예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면서 중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추가 조치까지 나오면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차로를 줄여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교통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석 달 전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여고생 19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습생이던 A양은 지난해 9월부터 전주의 한 통신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한 달 동안 교육을 마친 뒤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을 상담하는 부서에 배치된 A양은 일을 무척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맡으면서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스트레스받아 죽겠어. 부려먹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그 어린애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 이 회사에서는 3년 전에도 30대 여성이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 차례 상담과 면담을 해왔지만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단순하게 이제 한쪽에 주변인들한테 한 회사의 업무적인 어떤 어려움을 얘기한 부분만 부각돼서 시민단체들은 공동 대책위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제 실습생이다 보니까 보다 더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가 더 쉽지 않은 조건들인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 현장 실습생들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부서에다 대거 밀어넣고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원인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필리핀으로 연수를 갔던 어린이들이 대학생 인솔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수 주관단체 관계자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인 지원금도 아예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해외 연수에 자녀를 보낸 황주희 씨가 연수 주관단체 관계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황 씨의 딸은 사단법인이 선발한 해외 연수 대상 학생이 아니니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해선 안 된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법적인 대응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황당한 거죠. 필리핀 연수를 떠났던 학생은 모두 28명. 같은 여행사를 통해 똑같은 일정을 보냈는데도 이 가운데 일부는 사단법인이 선발해 지원한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바로 연수 비용입니다. 연수를 주관한 사단법인이 공지한 필리핀 해외 연수 비용은 모두 390만 원. 법인은 240만 원만 내면 156만 원을 지원해준다며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전체 비용 39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황 씨가 낸 금액은 247만 원입니다. 법인의 지원을 받았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연수비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원금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법인 측은 이사들이 4,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원을 받았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왜 비용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기자님한테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럴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다른 일을 좀 손님하고 미팅하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실제 법인이 연수비를 지원했는지 아니면 지원을 미끼로 참가자를 모집한 건 아닌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경찰청은 필리핀 어학연수 과정에서 인솔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생활하던 필리핀 어학원에서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영상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별개의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시키면서 당장 중국 관광객이 줄고 있는데요. 중국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가면 전북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 해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20만 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70%가량은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한중 간의 사드 배치 갈등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100 왔다 그러면 지금은 한 10명 정도 이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사드 영향 그때부터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시키면서 관련 행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여름 개최하려던 한중 무술교류 축제를 글로벌 무술교류 축제로 바꿔 열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까지 본격화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전북의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출액 62억 9천만 달러의 12.8%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확대될 경우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정밀화학과 플라스틱 등 원자재 업계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출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등 다변화 등을 통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큰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도 자칫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력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제 고창에 이어 오늘 익산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올겨울 전북의 AI 피해 규모가 역대 2번째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고창 유경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4개 농장의 닭과 오리 17만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오늘 익산 하림계열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5개 농장의 닭 23만 4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하면서 올겨울 전북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364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살처분 규모는 지금까지 발생한 5번의 AI 사태 가운데 2008년 542만 마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AI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농장 안팎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구제역 발생 지역인 정읍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구제역 이동 제한 조치는 발생 농가 반경 3km 한 지역에서 살처분과 소독, 백신 접종 등이 끝나고 이후 3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당분간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차로를 줄이는 대신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역 앞길 850m에 걸쳐 한가운데 보행광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고 관광객 유치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첫 마중길 사업입니다. 왕복 8차로는 6차로로, 차로는 곡선형으로 바뀝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40km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이 밀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신호를 한 번 받을 거 2번, 3번 그렇게 받으니까. 반면 전주시는 진입 차량이 줄면서 평균 통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오히려 이쪽은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0.6km에서 한 2.1km 정도가 속도가 빨라질 걸로 보고요. 차로를 줄이고 보행 공간을 넓히는 곳은 마중길뿐만이 아닙니다. 풍남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은 2차로가 1차로로 줄고 일방 통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상인들의 불만이 나오고 불법 주정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완산교까지 3km의 전주천 동로는 한 차로를 줄여 산책로를 만듭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생태도시라고 하는 좋은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이해, 공감 이것들을 충분히 얻어내야 되고요.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전주시는 8달러 대중교통지구 조성 등 차로를 줄이는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교통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9개 공구 가운데 네 번째로 6공구에 대한 매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해 새만금 산업단지 6공구에 대한 매립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6공구 매립공사는 오는 2019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9개 공구 가운데 1공구는 매립과 조성이 완료됐으며 2공구는 올해 말 조성이 마무리되고 5공구는 올 상반기에 매립이 끝납니다. 세계적인 식품 연구기관들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잇따라 분소를 설치합니다. 영국의 식품 연구기관인 캠든 BRI는 내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연구 분소 개소식을 갖고 식품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캠든 BRI는 켈러그와 하인즈, 다농 등 2,500여 개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식품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캠든 BRI에 이어 독일의 식품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내년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연구지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북대가 제안한 연합대학에 대해 전주교대가 거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속에서 국립대 상생 방안을 찾아보려 했던 전북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교대는 두 차례 회신 공문을 통해 전북대와의 연합대학 구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정해 전달했습니다. 국립대학 간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대학 내 혁신을 통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연합대학 구성에 대한 정부 지원과 계획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아 참여에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간 협의보다는 오히려 대학 내 혁신 지원 사업에 올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학 간 어떤 그 혁신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전북대에다가 공문으로 답변을 한 거죠. 전주교대의 강경한 입장에 전북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통합까지를 고려할 때 첫 단추인 연합대학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슨한 형태의 교류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입생 공동 모집 등을 통해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주교대 쪽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지역 내 연합대학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시한이 있는 만큼 꾸준히 설득 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대학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과 2주기 대학 평가에서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전주교대와는 별개로 제주대와의 연합대학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 차원의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전북 6개 시 지역과 완주군 일부 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모두 320호입니다. LH 전북본부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 34곳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모두 6억 원으로 한 곳당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2천만 원까지로 옥상 방수와 외벽 도색 등에 쓰게 됩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북은 오늘 지난이 4.2도, 전주는 7.2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새벽에 빗방울이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